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강화군 체북단 교동면에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의 집을 건립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올해 한국 선교를 관통한 흐름을 선교 생태계 전환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동반자적 선교가 확대하고 교단 간 연합이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독립문역이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으로 병기돼 불립니다. 감신대학교는 기념 감사 예배를 열고 역사와 신앙의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이 제4회 키마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 이주민 목회 방향과 협력 모델을 공유했습니다. 예장통합 전주동신교회가 은퇴와 원로 공로목사 추대 담임목사 취임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강화군 체북단인 교동면에는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인 망향대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던 이곳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 공간이 세워졌는데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평화통일 기도의 집 준공 예배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북한 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한 연안군과의 거리는 불과 1.8km. 강화군 최북단인 이곳에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선교 140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도의 집입니다. 평화통일 기도의 집이 잘 건축되고 오늘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건물은 북한 땅을 바라보는 나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안에 도발과 소음이 아닌 평화를 위한 기도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분단이 고착화되어 가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들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가물가물해지는 이 시대 속에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래서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오늘 평화통일 기도 교회인 줄 압니다. 시작은 강화군 작전동교회 김의중 원로 목사의 기도였습니다. 이산 가족인 김 목사는 실향민들의 제사터인 망향대에 기도 공간이 세워지길 수년간 기도해왔고, 이후 교동지역 12개 교회와 교단본부가 마음을 모아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기감은 지난 2월 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해 4개월 뒤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약 5개월간의 공사 끝에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북의 분단을, 내 아픔을 가슴 아파하면서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이곳에 지었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추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런 준공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실향민들을 위한 망원경 설치 등 아직 일부 조경이 마무리되지 않아 성도들의 꾸준한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감 측은 전했습니다. 한편 평화통일 기도의 집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 공간이자 일반 시민들에겐 평화 순례 코스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 마주한 이곳에서부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가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강화군 교동면에서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올해 한국 선교계를 관통한 2025 KWMA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비서구 교회가 부상하고 국내 사역 환경이 변화한 가운데 한국 선교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2025 KWMA 10대 뉴스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 선교계를 관통한 흐름을 선교 생태계 전환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서구 교회가 부상하고 국내 사역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 선교 구조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교회와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고, 유럽 교계와는 다중심 선교 협의체를 구성하며 동반자적 선교가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서구와 비서구를 연결하는 선교 촉매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비서구에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서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국 교회가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하고 조정하고 동원하는 일에 역할을 갖게 된 거예요. 국내에서는 선교 과제를 중심으로 교단 간 연합이 강화됐습니다. 주요 교단 총회장들은 동반자적 선교, 선교사 다음 세대 부족, 선교지 이단 문제를 3대 위기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KWMA는 한국교회 총연합뿐 아니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이 협력하는 이례적 연합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KWMA는 2026년에도 연합과 협력을 기치로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약한 선교단체가 정책이나 전략이 같고 타켓 그룹이 같으면은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M&A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교회가 선교단체를 많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계가 비서구와 서구를 연결하고 국내 교단 간 연합을 강화해온 흐름이 이어져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끄는 촉매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양예은입니다. 독립문역이 독립문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으로 변기되면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감신대는 이를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리며 독립정신과 한국선교 140주년의 역사적 연속성을 다시 새겼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자주독립 정신이 새겨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광장입니다. 독립문 건립 당시 기공식에서 기도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설립자 아펜젤러 선교사의 역사적 의미가 다시 조명됐습니다. 최근 3호선 독립문역의 공식 명칭이 독립문 감리교 신학대학교역으로 변경되면서 감신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예배에서는 영명을 병기한다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 역사와 신앙을 잇는 상징임을 되짚었습니다. 1896년 11월 19일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독립문 정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와 또 배제학당 학생들의 그 찬송이 시대를 넘어서 다시금 여기에서 기억되고 불려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은 한국 선교가 140주년을 맞는 해에 감신대가 독립문역과 함께 불리게 된 것은 의미가 깊다며 새로운 포부를 전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독립문 정초식 때 기도를 하신 것이 129년 만에 이렇게 영명병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영명병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민족과 함께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감신대와 서울교통공사의 계약에 따라 영명 변경은 지하철역 출구 표지판과 안내방송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감신대는 지난 7월 아펜젤러 길 명예도로를 지정하고 6개 코스 순례길을 운영하며 신앙과 사회를 잇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국 이주민 선교연합이 사랑의 교회 안성수영관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4회 키마 포럼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이주민 사역자와 목회자, 선교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이주민 목회 방향과 협력 모델을 논의했습니다.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강화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키마는 이주민을 한국교회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이웃으로 규정했습니다. 키마는 포럼에서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내년에 이주민 교회와 사역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한편 청년 사역 모델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전주동신교회가 은퇴와 원로 공로 목사 주대,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예식에서 35년간 교회를 섬겨온 신정호 목사가 은퇴와 함께 원로 목사로 추대됐고 유범희 목사가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신정호 원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며 강단에서는 내려오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을 돌이켜보면 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또 되돌아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 담임 목사로 취임한 유범희 목사는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11일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첫날 서울구치소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이첩된 기록을 검토하며 의혹 당사자들과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공무원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고인은 특검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고 적었습니다.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특검은 자체 감찰을 진행했고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특검 수사관을 고발했고 전국 공무원 노조도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찬성은 48.6%, 반대는 40.9%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소는 공감대 형성은 아직 부족하지만 향후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이었던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던 2층 옥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는 3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30대 쉬어쓰 인구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고용 부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에 더해 소비 쿠폰 효과가 끝나며 서비스업까지 위축된 점이 고용 부진의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불법 하도급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행위자의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최대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고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 제한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여 불법 하도급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신기술 분야에서 최소 58만 명의 인재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중급 인재 약 29만 명, 고급 인재 약 28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이공계 인재 부족의 원인으로 학력 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738조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은 68%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 국부채 증가와 공기업 부채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5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법안에는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완료하는데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 3.5에서 3.75%로 낮췄습니다. 이로써 한미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고 달러는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투표권 위원 12명 중 3명이 이견을 내는 등 내부 분열로 내년 금리 인하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트럼프가 임명할 새 의장에 따라 인하폭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무비자 입국 제도인 이스타 신청 시 5년간 SNS 활동 기록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5년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 신상 정보는 물론 지문과 홍채 등 생체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은 60일간 의견 수렴 후 정식 시행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멕시코 의회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 협정 미체 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는 1,463개 품목에 적용되며 올해 3분기까지 멕시코를 상대로 1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수출 흐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여성에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과 제작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조회수 3억 2,500만 회를 넘기며 문화 신드롬을 일으켰고, 이부진 사장은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리틀 이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위는 우르졸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차지했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연구진이 약 40만 년 전 인류가 직접 불을 피운 흔적을 발견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영국 서퍽의 반엄 유적지에서 불에 그을린 지층과 황철석 조각 등이 확인됐는데 이는 기존 사례인 5만 년 전보다 35만 년 앞선 것입니다. 불의 통제는 뇌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언어가 등장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기 북부를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10cm의 많은 양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11도, 대구 8도, 제주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한국 기독교가 서구와 비서구를 연결하는 동반자 선교 모델을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 기독교는 내년에도 현장을 세밀히 읽으며 다각적인 선교 전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더 넓은 이웃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